버타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회까지만) 하는 방송, 영화 보고 중년 남자들끼리 수다 떠는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어느덧 192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8회 남은 건가요? 네. 반갑습니다. 8회. 네, D7부터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제 저녁까지 8회차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하는 멤버 소개와 근황 토크로 또 시작을 해볼까요? 해백님? 안녕하세요. 문화알림이 해백입니다. 똥! 뭐하고 지내셨어요, 해백님? 네, 요즘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니는데 체력을 너무 지치게 하는 한 가지가 이 교통이 교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 다니면서 뭐 좀 일찍 나올 때는 택시를 탈 때도 있고 뭐 버스를 탈 때도 있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 사실은 더 편하기 위해서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점점 뭔가 편하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역이 아무래도 경기도 쪽이다 보니까 서울을 나오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지하철은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많이 갈아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무실을 갈 때 가장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1시간 정도거든요. 근데 한 3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타지 않고 한 번에 버스를 타고 가서 한 번만 지하철을 타면 되는 그 코스가 제일 있는데. 최고의 코스인데 그렇죠. 버스가 이제 입석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사가 안 되나요? 네, 입석이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왔다 이건 안 됩니다. 광역버스들? 네네네. 빨간 애들? 그래서 그 버스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석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내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버스 운용 대수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배차 간격이 뭐 이제 제일 빠른 거는 한 40분씩 걸리니까 탈 수가 없고 빠르게 오는 거면 그나마 다행히 이제 좀 배차 간격이 적은 거 같은 경우는 탈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예를 들어 또 야근을 하거나 이래서 버스를 못 타는 경우에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이제 할증이 그렇죠. 10시부터 붙지 않습니까? 예. 10시부터 2시까지 붙는데 11시부터 1시는 이제 40%가 붙기 때문에 이게 택시비 부담도 상당히 세고 이래서 이래저래 지금 교통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출근하는 목적지가 어디죠? 회사가? 국회의사당 역. 그쪽이에요. 이거 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아니면은 그 좌석 버스에 그 반일하는 할머니들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앉는 자세하면 접이가 펼쳐지는 의자 있대요. 그런 거. 그런 거에서 좌석 가운데 그렇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런 걸 얘기해도 들어줄 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경기도 특히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출퇴근 서울로 인서울 하니까 또 그 시간에는 차편도 마련도 어렵지만 사람도 너무 많고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예전에는 7시쯤 나오면 여유 있게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제가 7시 한 15분에서 반 사이에 이제 뭐 지하철 타거나 하거든요. 너무 낑겨서 갑니다. 그렇죠. 하고 이게 그렇다고 이제 차를 갖고 나온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렇다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결국에는 인구를 좀 빼야 돼요. 이게 너무 서울에 다 몰려 있으니까 네.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걸 좀 분해를 분해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해백님의 되게 안타까운 교통에 따른 고통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통통하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목소리 나온 우리 제니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유명한 감독이랑 안 감독입니다. 다 반갑습니다. 람쥐. 좋습니다. 네. 뭐하고 지내셨어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로페이를 쓰거든요. 예, 네. 서울페이. 네, 왜냐면은 사실 혜택이 커요. 예, 10%라는 거는 세상에 누가 나를 10%를 깎아주겠어요. 근데 예. 이거 안 사용했다가 이제 혼자 또 이렇게 살면서 이제 알게 돼서 썼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원래 외식도 안 하지만 얼마 전에 조카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가족 모임을 해가지고 평소에는 이제 무한리필집 가거나 뭐 이렇게 해요. 아, 예. 근데 요번에는 그냥 집에서 해 먹었어요. 그리고 애랑 이제 대화도 나누면서 즐겁게 지금 보냈는데 이 물가가 제가 봤을 땐 더 오를 거거든요. 올해 아마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택시비 10,000원 되는 시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생존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근데 또 하나 거꾸로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돈은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연 지금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대책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국가 정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대책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빅스윙인가요? 또 한 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와 그런 거 있잖아요. 라디오스타 보면 김국진 씨가 야구 빠따로 촛불 끓는 거 하다가 촛불 와장창. 때리니까 와장창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부는 바람 하나에도 쓰러지게 생겼는데 진짜 우리가 촛불처럼 쳐맞겠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음주 행정 아닌가 지금 이 정도로 불안해가지고 요즘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연말에 한번 또 돈이 약간 끊긴 적이 있었어가지고 연말에서 연초 넘어올 때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 상황이 또 벌어지면은 뭐라고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자살을 왜 하는지 아세요? 뭐냐면은 내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살지만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없다는 게 들키는 순간 자살을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들을 그런 궁지까지 안 몰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경제 전망이 탁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네. 네. 지금 몰래 주머니에 10,000원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어린이 은행. 교통과 고통, 생활고까지 그렇지. 지금 삼중고를 네, 시달리고 있는 자. 커타코 이브라스 디렉터스컵 멤버들입니다. 자, 이 감독님 더 끌어내려보시죠. 예, 저는 뭐 이 분위기를 타고 자 이제 공연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 없는 감독 이 감독입니다. AKA 강추 원추 미스터 추. 이게 우선 공연 소식인데 좀 이거는 정기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한성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극장 봄이라는 곳에서 하는 뮤지컬 공연입니다. 고스트 메모리라는 공연인데 뭐 우선 지금 당장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공연 소개는 안 하겠고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국가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가면 뭐 노건리나 아니면 제일 유명한 거 4.3 그리고 광주 5.18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집단으로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사건들에 대한 것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경산시 경산시 네. 평산군 평산 코발트 광장이라는 광산이라는 죄송합니다. 경산시 평산군 코발트 광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1950년대에 그때 이제 저번 방송 때도 양 감독님 빨갱이 얘기 뭐 이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보도연맹이라고 네. 뭐 보호하고 계도한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 기자 얘기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보도 지침이죠. 네. 하여튼 보도연맹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약간 뭐 그 빨갱이나 이런 걸로 몰아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 막 학살을 한 사건이 있어요. 이거 사실 진실을 속이기 위해. 요거 살짝 네. 여러분이 아시려면은 태극기 유날레면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되게 소프트하게 잘 나옵니다. 이은주 씨가 그 당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할당량 같은 걸 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걸 인증하는 자기 이름을 남기는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을 나중에 다 그쵸. 죽인 사건인데 그 코발트 광산에 그 수직 굴이 있습니다. 수직 굴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추정상으로는 한 3,000명 이상이 되는 그 지금의 이제 유족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그냥 그 생매장을 당하거나 수없이 계속 이렇게 수직굴에 그냥 밀어넣고 총으로 쏘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다 죽게 만들고 이랬던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또 신기한 거는 그 공간이 그 처음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그 우리나라 곤지암이랑 거기랑 해서 귀신이 많이 나오는 출몰 지역이라는 루머 같은 게 돌면서 그곳에 이제 BJ들이랑 유튜버들이 막 찾아가서 방송을 찍고 우리나라 3대 귀신 출몰 지역입니다 하면서 막 그거에 알려졌었어요. 그런 걸로. 그러다가 이제 그 공중파인 어떤 PD가 그곳을 직접 찾아가서 그곳이 어떤 연유로 그런 공간이 됐고 그리고 사실 그 노무현 정권 때 그거를 사실 좀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그 유해들을 발굴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그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500구 정도에 되는 그 유골들이나 이것들이 발견이 됐고 근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근데 요걸 소재로 해서 만든 뮤지컬이 이제 고스트 메모리라는 공연인데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고 진짜 그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유족위원회에도 지금 약간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뭐 지원을 해주거나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약간 멈춰서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는 과정이라 그런데 아마 이게 그냥 누가 역사적인 얘기를 설명해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공연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좀 부담 없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극이 뮤지컬이라는 장르 안에서 되게 다양한 볼거리가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제주 4.3 저도 잘 몰랐는데 오미열 감독의 지슬 영화 보고 이런 게 있었어라는 걸 제가 느끼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제주 4.3은 그래도 많이 알려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이런 그리고 명칭도 규정되지 않았어요. 4.3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경산 이걸 제가 왜 알고 있나 지금 찾아봤더니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달았었네요. 맞습니다. 2014년도에 한번 달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달았어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그래서 기억하고 있군요. 예, 뭐 디테일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살아있는 사람들을 총알도 아끼려고 동시에 막 여러 곳에다가 놓고선 쏘고 그냥 밀었고 그리고 막 밤에는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그거를 불을 끄고 또 사람들을 생매장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뭐 대전 쪽도 있고 수없이 많은 곳에 이런 민간인 학살들이 몇만 명 단위 몇십만 명인가 단위로 그때 그 포도연맹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뭐 전에 작품 RRR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역사잖아요. 근데 이 역사에 대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 해결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사회 참사가 일어나거나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거에 영화 터널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못하게 하는데 자꾸 사람들을 갈라놓으면서 인간이지 않기를 마치 이성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난 이런 거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인 존재야라는 게 마치 멋있는 것처럼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이 죽으면 슬픈 거고요. 애통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슬퍼하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나는 현학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아. 난 영화는 심파도 보지도 않아. 이딴 거는 되게 멍청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그냥
진짜 뭐 약간 한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의견이나 뭐가 맞고 틀리다를 싸울 논할 가치도 없이 명확한 건데 그거를 제대로 밝혀지거나 알려지지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류이거나 힘이 세거나 그런 경우라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드는 수고스러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귀찮아하거나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왜 그런 걸 신경 쓰냐?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외면. 그러니까 그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편안해진다고 그 전유성 씨 책이었나요? 하여튼 뭐 그런 제목 있었는데 그러진 않아야죠.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신한 신념이 생겼어요. 내가 뭔가를 누군가를 대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에 대한 기준이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지금 이 행동이 만약에 나한테 돌아왔을 때 내가 힘들거나 그게 너무 너무 안 좋게 느껴지고 뭐 불행하게 느껴지거나 그렇다면 요거는 하지 말자. 결국에는 요게 가장 확실한 가치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막 화를 내거나 그러는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데 그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수긍할 만하면 그래도 되는 거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뭐 인터넷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12구 참사 유족들한테 하고 있는 누군가들의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지금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전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애인들을 보면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애인은 실제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은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대요. 네. 사고에 의한. 사실 내가 저 입장이 언제든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저는 그래요. 불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딴 게 아니라 장애인이 되고 싶어도 된 사람은 없을걸요? 그러니까 난 그냥 차라리 장애인 될래. 뭐 예를 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애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대등한 논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난 그 순혈주의가 너무 싫은 게 집회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촛불지에 나갔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로 취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좋게 표현해서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일탈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뭐랄까 정의라는 타이틀을 붙이면은 너무 엄숙주의를 강요하는 거. 그러니까 순혈주의. 너희들은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했었어요. 촛불 집회라고 나면은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왜냐 청소 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한 게 공감 같은 게 그거를 칭찬해줘라. 왜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시위를 잘해라는 게 칭찬받지 않으면은 분노로 표출된대요. 어떤 거에 대한 보상 가장 기본적인. 근데 그게 뭐 돈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요. 애를 키울 때 잘했어라는 말을 해줘야지 애가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했어라는 말 안 하면 그걸 안 하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요즘 느끼는 게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폭이 넓고 2030 세대들의 온라인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의도적,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건 못하겠는데 너 못 되는 건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게 느껴지니까 이건 공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공멸의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너무 많죠. 그게 바로 많이 보이죠. 예를 들면 전장현 시위할 때 지하철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분노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근데 의도한 거죠. 근데 걔네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갈라치기 한다고 쌩 난리쳤던 사람들이 그런 갈라치기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지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갖게 된 신념이 뭐냐면 굳이 다 설득할 필요는 없다.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왜냐면 안 들을 건데 그렇죠. 안 들을 건데 뭐하러 설득을 합니까? 그 듯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자 토론은 시작하자. 나는 맞고 넌 틀리니까. 이것처럼 알았어. 네 말 안 들을 거거든. 이게 코인 초창기에 그랬어요. 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 아니야. 얘기해봐. 설명해봐.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금 막 돈 벌 때는 제도권 밖에 있는 금융이야. 돈 날라가니까 왜 나라가 이런 애들 안 잡냐고. 그래서 뭐 루나도 터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좀 현명하게는 몰라도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비인간적으로 살지만 않으면 적어도 손해는 안 봐요. 전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그러니까 전작년도 그분들이 싸워서 엘리베이터 생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편해진 거예요. 우리 노후에 편해지게 해준 거 이분들이 싸워서 얻은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다른 것들도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뭐 우리가 사실 지금 편하게 있는 것도 옛날에 누가 겁나 고생해가지고 싸우고 그쵸. 독립운동가들이 싸워서 나라 되찾으려고 하고 그 고생해서 뭔가를 만든 건데 정작 이걸 누리고 있는 애들이 이것들을 자꾸 폄훼하니까 짜증나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얘들은 안 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 뭐냐면은 겁나 짱나.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안중근 얘기했더니 야 일본 쪽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야. 이 미친놈들 아닌가? 이게 지금 그게 말이 돼 지금 이게? 아이고 인류에 납셨네. 참. 아니 이거 일본은 식민지를 만든 놈들인데 아무튼 네. 넘어가지요. 자 안녕. 아무튼 오늘 시작도 흥분했네요. 아직 몇 회 안 남았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그래요. 거예요. 네. 그럼 욕도 할 거야 이씨 예. 바보들아. 네. 씨 바보들아. 씨바라고 했어요. 아니야, 히바. 아, 띵동 당황했네요. 하겠죠. 좋습니다. 오늘 띵동님 왔나요? 오나요? 네. 오나? 해외 왔어요. 일단 그 오늘은 짧은 거 두 개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 투피스. 저희 그 전에 말씀드렸던 평창국제영화제가 네.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원 예산이 폐지가 됐는데 이 명맥을 유지해서 간다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강원도에서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은 이제 논의 중이긴 한데 이 지금 브랜드 그 상표랑 포스터는 유지를 해서 이제 그때그때 이벤트가 있을 때 뭐 서울이면 서울 어디서 이제 프로그래머들하고 그 전에 하던 대로 해가지고 짤막짤막한 이벤트로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창은 아닐 수도 있고요. 네, 평창은 아닐 수도 있고 대신에 평창을 줄여서 이제 피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줄임말인데 요거 로고는 이제 그대로 쓰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홍철 없는 홍철팀 뭐 그런 거네요. 네, 이상하지만 그래도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의 아트나인인가요? 네, 그쪽에서 상영회도 사당 했었다고 쪽에 하더라고요. 있나? 아, 그래요? 네, 아트나인 그래서 좋아요. 요것도 계속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라도 이어지면 다시 이제 좀 더 문화 쪽에 친화적인 움직임이 보이거나 하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네,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 여기는 안 가봤는데 그 울산 울주 쪽에 그 보삼 영화마을 네 삼동 아니 그 산악영화제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요 영화제는 아니고 네. 그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지정한 영화의 고향으로 꼽히는 곳인데 왜 이유가 뭐죠? 이 삼동면 보삼 마을이 그 70년 80년대 그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많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아, 로케이션 장소로? 뭐 시바지 뭐 이런 영화들. 갑자기야. 오늘 아까 제가 한 소리가 있어가지고 시가 많이 나오네요. 네. 갑자기요. 그래서 강수현 씨. 네. 재밌습니다 그 영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원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오고 이렇게 박물관처럼 왔었다가 코로나 때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2020년에 찾아온 관광객이 385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385. 네, 근데 작년에 이제 3,000명 조금 안 되게 와서 리모델링도 새로 하고 그래서 아예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구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볼 생각이고. 궁금하네요. 네. 왜 고향이라고까지 부를까 정도면은 네네.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누가 호칭을 한 거죠? 울주에서 한 거 아닌가요? 궁금한데. 그리고 아마 울주가 산악영화제 네, 맞습니다. 있는 데 산악영화제 거라서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산악영화제 네. 그냥 산 중턱에서 이렇게 뭐 스크린도 하고 영화 찍는 건지. 캠핑장처럼 예. 이렇게 꾸며놓고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듣기로. 여러 콜라 5,000원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뭐 누가 여기다가 네. 찍어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막 영화보다 숨 막히고 막 여기 높아 이러면.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좋은 문화 소식 감사하고요. 첫 번째가 그 피프가 네. 어떻게든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들이 최선의 대안을 찾았나 보네요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울주의 삼봉
네, 영화 삼봉면 한국 영화의 고향. 네. 오삼 영화마을 기념관. 오삼 영화마을 나중에 꼭 들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또 이제 축구 얘기 한번 듣고 갈까요? 안 감독의 아더스 예, 가보시죠. 역시 축구 아는 척하는 방법입니다. 네. 예, 이거는 마법의 단어죠. 공격수는 골이죠. 예. 그다음 마법의 단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라이트 팬이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라이트 팬이야. 예, 그냥 가볍게 본다 축구를. 라이트가 아니고 예. 헤비 라이트. 우리 이거 과 몰입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거죠. 명예 영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막 첼시. 우리 팀이 지면 막 쌍욕 받고 그러는데 전 가끔 그 생각하는 게 이겨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그거를. 왜냐면 인신공격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냥 좀 멋있어 보려면 축구 얘기에서 막 길게 나오면 뭐 나 라이트 팬이라 그냥 하이라이트 정도 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되게 있어 보여요. 네. 라이트, 네. 라이트 팬이군요. 근데 여기서 약간 깊이를 하나 드리자면은 월드컵을 그 컵 있잖아요. 네, 이거 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요? 말씀 네. 뭐 주나요? 예. 사랑을 드릴게요. 예. 줄림의 컵이에요. 줄림의 예, 줄림의 컵인데 사실 브라질. 이게 짝퉁입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도둑 맞았군요. 예, 뭐냐면은 원래 이게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어느 날 제안을 해요. 3회 이상 우승하면은 영구 소장하자. 그래서 그래 해서 줬어요. 한번 절돌당합니다. 그다 찾았어요 한번. 예. 그래서 불안불안하잖아요. 다시 줬어요. 또 분실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3인조 강동가 감춰갔는데 이게 금이잖아요. 예. 그걸 녹여서 금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는 주지 않는 걸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피파에서 몇 명만 아는 어느 금고의 원본을 보장해놓고 대리 이거는 이제 복제품을 이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도 한번 바뀌었죠. 디자인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넓은 그냥 이런 거였는데 지금 공 갖고 있는 어쨌든 뭐 그거를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억울합니다. 3회 우승했는데 못 받았어요. 아깝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복제품 중요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기죠. 축구 얘기하다가 너 그거 알아? 얘기해서 얘기해 주시면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라이트 팬이라 하이라이트 정도 봐. 그리고 좋습니다. 이거 있죠. 주말은 그럼 대답해보세요. 주말은 짜파게티. 자 주말은 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EPL. EPL. 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가 주말에 경기가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주말은 뭐 1박 2일 뭐 이런 게 아니라 EPL. EPL. 근데 난 하이라이트 정도 봐. 라이트 팬이거든. 이러시면 되게 간지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공격수는 골이죠. 네. 다음에 미드필드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공격수는 아니, 다 같이 공격수는 골이죠. 골이죠. 해백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축구 좋아해? 라이트 팬 뭐라고 하라고요? 난 라이트 팬이라. 라이트 팬이라. 하이라이트 정도만 봐. 근데 그거 아나? 월드컵이 이름이 뭔지 이렇게 가시면 되죠. 좋습니다. 이건 축구 좋아하는 사람 잘 몰라요. 네. 네. 배우긴 했는데 네. 실력이 좀 어렵네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난 라이트 팬이라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레프트 라이트 아니고요. 다음에 또 봐요. 예, 축구 아는 체 하는 시간 네. 잘 들었고요. 자, 그럼 또 이제 전반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주초의 명화 들어가겠습니다. 주초의 명화. 영화 한 편씩 추천해 주세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호텔 슈발리에 추천드립니다. 오, 좀 낯선데요. 이거 단편 영화예요. 13분짜리 단편 영화인데 예. 이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 감독이 웨스 앤더슨입니다. 그리고 주연이 나탈리 포트만하고 제이슨 슈왈츠먼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아놀드 슈왈츠만 아들인가? 아니요. 제이슨 딸인가요? 예.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이게 슈발리 호텔에서 벌어진 로맨스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내용이 슈발리 호텔에 있던 남자한테 30분 갑자기 메이커가 그래요. 근데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남자 혼자 있는데 웬 여자한테 전화 와서 나 30분에 도착한다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만날 준비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여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영화가
약간 좀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웨스 앤더슨 감독 아시죠? 예. 미장센이 일단 장난이 아닙니다. 이 영화가. 부다페스트. 네, 호텔 그거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나탈리 포트만이 전라 연기를 펼쳐요. 근데 솔직히 이 영화 보면은 왜 전라 연기를 했지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그게 되고 또 하나가 이 영화의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영화 자체에서 그 둘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이 나오면서 묘한 긴장감이 있고 살짝 에로틱함이 묻어 있고 또 루이비통이 의상이랑 소품 소비찬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미장센 자체 액세서리부터 해가지고 색감부터 해서 거의 이 13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장센과 그런 현장에 있는 그 현상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나타나는데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개돼 있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스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엔 좀 못 미쳐요. 왜냐하면 영화가 시작하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랑 약간 연결되는 영화가 다즐링 제시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영화에 프리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영화 내에서 나오는 단편 영화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네. 해백님은 어떤 영화 오늘 갖고 오셨을까요? 저는 더 스위머스 야, 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모르는 걸로 하는구나. 좋다. 수영하는 사람들인가요? 스위머스. 네 맞습니다. 1점 추가. 기다려 찬수유. 야, 어떻게 네, 알았어?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저희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러시아 올림픽 때도 그렇고 난민 팀에 아 예. 대한 얘기인데 네, 뭐 콜로니 네. 같은 거겠죠. 예. 그 시리아 내전 때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의 수영 선수였던 자매 둘이 시리아에서 이제 독일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탈출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이제 올림픽 난민 팀에 합류하기까지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고 이것도 실화 기반입니다. 실화 기반이고 그 주변인들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난민들이 어떤 식으로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과정이라던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좀 드러나 있고 그거를 극복해서 어떻게 자기 기록까지 이제 그런 넘어서는 그런 발전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그 난민팀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영화군요. 이건 장르는 네. 좀 밝은 영화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어둡지도 그렇게 밝지도 않고 그냥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고 네. 코믹은 아니군요. 네, 고민은 예.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는 좀 쉽게 갈게요. 사실 딴 거 할까 하다가 오늘 이따 우리가 다루는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고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제가 보기엔 볼 사람 다 봤을 텐데 저는 8마일 디트로이트의 아주 그 쓰레기 같은 백인 래퍼 이야기죠. 에미넴 뭐 자전적인 게 좀 당긴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 뭐 워낙 유명한 영화고 많이 보셨을 거고 랩 배틀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 텐데 이따가 다루는 우리가 오늘 다룬 영화가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얼마나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절실히 보여준 영화인데 그쵸. 그 트레일러들을 입고 하던 그 에이마일 배경이 디트로이트라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미국의 모습은 대부분 잘 살고 되게 부유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지역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서 오늘 영화를 보고 에이마일을 다시 보면 아마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초월 번역으로 유명했죠. 라는 에이마일은. 생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예, 커티슨 헨슨 네. 감독의 명작이지요. 너무 쉽게 가네요. 저는 하여튼 에임마일 했고 안 감독님은 호텔 슈발리에. 그리고 그 해백님의 스위머스. 네. 또 쉬머스. 욕 같나요? 욕 같다. 네. 네. 욕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스위머스는 궁금하네요. 정보 네. 없던 영화들이 자꾸 나오네. 자꾸 궁금하게 만들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전반전은 여기서 끝내고 좀 이따 후반전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예.